눈뜬 사람, 코 베어간 장님. 옛날 어느 산골에 심서방이란 장님이 벼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심서방은 벼농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장님으로서 벼농사를 짓는 고단함보다는 이웃과의 잦은 다툼이 원인이었다. 사정은 이러했다. 심서방이 가진 몇 곳의 논 중 가장 큰 것이 물고 하나를 두고 옆 논과 교대로 물을 대었는데 옆 논의 주인인 최서방은 평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오래전부터 심서방이 공평하게 물을 대자고 최서방에게 몇 번을 부탁했지만 최서방은 아이고, 당연히 그래야죠. 공평하게 나눠서 대야죠.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말로는 알았다 해놓고선 다 말뿐이었고 막상 가보면 항상 자기 논에 물을 대놓았다. 장님인 심서방은 하루에 한 번 논에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최서방은 수시로 논에 들려 물꼬를 자기 논으로 터놓았다. 상황이 그러니 심서방은 벌써 몇 해째 논 농사를 망치고 있었다.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으나 주변에 상의할 사람 하나 마땅치 않으니 심서방은 그저 답답할 노릇이었다. 대체 어찌해야 해마다 무사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꼬? 심서방이 아무리 고민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으니 그저 한숨과 걱정만 쌓여갈 뿐이었다. 한편 그 마을에는 영리하고 인정 많은 옥순이라는 처녀가 있었다. 옥순이는 장님 심서방이 논농사를 망치는 것을 몇 해 봐왔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얘기를 들으니 심서방이 앞을 못 보고 또 논에 자주 못 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옆 논의 최서방이 자기 논에만 물을 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옥순이는 심서방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 또 욕심쟁이 최서방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 하나 없이 혼자 앞 못 보는 몸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심서방에게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옥순이는 며칠 고민한 끝에 심서방을 찾아갔다. 아저씨, 저 옥순입니다. 안에 계세요? 옥순이 감나무집 딸. 너희 집에서 감을 해마다 갖다 줘서 잘 먹었지? 그래, 근데 네가 여긴 웬일이냐? 옥순이는 우선 자기가 듣게 된 최서방과의 일이 정말 사실인지 심서방 본인에게 확인했다. 그리고 난 후 아저씨, 제가 사실 아저씨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 말한 옥순이는 며칠 동안 생각해낸 방법을 일러주었다. 얘기를 다 듣고 난 심서방은 아, 그래.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저씨 논을 옮길 수도 없으니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논농사는 영원히 망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욕심부린 사람한테는 그 정도는 해도 돼요. 옥순이가 집으로 돌아간 뒤 심서방은 옥순이가 말한 대로 작업을 시작했다. 우선 백지 한 장을 가져다가 고이 접은 뒤 종이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천으로 다시 싸고 왕골줄로 둘둘 말고 다시 솜으로 싸고 새끼줄로 둘둘 말고 다시 종이로 싸고 천으로 싸고 새끼줄로 둘둘 말고 해서 어지간한 바가지만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안방 벽장의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 놓았다. 다음 날 심서방은 이웃논의 주인인 최서방을 찾아갔다. 여보게, 최서방 집에 있는가? 방문을 열고 최서방이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어쩐 일이시오? 이 사람아, 예전에 내게 빌려간 돈 500냥을 갚기로 한 기한이 엊그제건만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안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네. 사람이라는 게 내가 아픈 못 봐도 정신만은 멀쩡한데, 아, 이 사람아, 남의 돈 500냥을 갖다 쓰고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작정인가? 최서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심서방에게 돈을 꾼 적도 없고 또 꿀 이유도 없었다. 저는 그런 일 없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 이 사람,
아, 이 사람 이상한 소리도 하지. 작년 섣달 28의 날 차용증서까지 나한테 써주며 돈 500냥을 빌려가지 않았는가? 억울한 최서방이 펄쩍 뛰었다. 차용증서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나는 갖다 쓴 바가 없어요. 참,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약자라고 자네가 나를 가벼이 여기나 본데. 나는 이제 관하로 가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알게. 하고 말하고 심서방은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이 되었다. 그날은 정월 초하룻 날이었다. 심서방은 아침에 차사를 올리고 근 20리 길을 더듬더듬 걸어 관아를 찾아갔다. 원님이 물었다. 이곳까지 무슨 일로 온 것이냐? 심서방은 원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세상의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살아서 많이 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웃에 사는 놈이 작년 이맘때에 제 돈 500냥을 갖다 썼는데 그 갚을 날짜로 말할 것 같으면 벌써 3, 4일이 넘겨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가져오길래 어제 찾아갔더니만 절대 돈을 빌려가지 않았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돈은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고 거기다 평생 살면서 안 쓰고 모은 돈입니다. 못 먹고 못 입으면서 모은 저희 피와 땀인 전 재산입니다. 그럼 그때 돈을 빌려주었다면 마땅히 차용증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지고 있느냐? 물론입니다. 당연히 차용증을 받았습지요. 제가 앞을 보지 못하니 마땅히 차용증서를 받고 그 사람이 자기 이름자를 쓰고 도장까지 눌렀다고 해서 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등에 메고 있는 보찜을 가리켰다. 아, 그럼 가지고 온 것이냐? 꺼내보거라. 심서방은 보찜을 풀어 원님 앞에 내놓았다. 이것이 차용증서 보따리입니다. 이방이 짐을 열어보는데 새끼줄로 둘둘만 것을 풀고 천을 벗기고 왕골끈을 풀고 종이를 벗기고 수십 겹으로 싸고 싸놓은 것을 풀고 풀어도 끝이 없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원님은 대관절 저게 차용증서 보따리라니 얼마나 중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나 겹겹이 싸놓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한참을 풀자 결국 곱게 접어진 종이봉투 하나가 나왔다. 이방은 그것을 원님에게 바쳤다. 원님은 종이봉투 속에서 차용증이란 것을 꺼내는데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장이었다. 이것은 그냥 백지가 아니냐? 백지장이라는 원님의 말에 심서방이 뒤로 퍽 넘어지면서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놈이 말입니다. 그때 일금 500냥이라 쓰고 차용인을 자기로 해서 이름까지 쓰고 도장까지 꼭 눌렀다고 하면서 중한 문서인이 꼭 잘 보관하라고 했었는데 이놈이 거짓말로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 말하며 심서방은 엉엉 울었다. 현재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장님이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고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원님은 명했다. 당장에 그놈, 그 최서방이란 놈을 당장 데리고 오너라. 정월 초하루에 20리 길을 달려 죄인을 잡으러 가는 2명의 포졸은 화가 단단히 나 있었다. 두 포졸은 물어물어 최서방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포졸들이 마당에서 최서방을 찾으니 최서방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니슈? 포졸이 최서방에게 욕을 하며 말했다. 너 이 나쁜 놈아. 세상에 남의 돈을 빌려 썼으면은 차용증이라도 제대로 써줬어야지. 네가 500냥을 빌려 쓰고 차용증이랍시고 백지장을 준 것이 말이 되냐? 너 같은 놈은 그냥 놔두면 안 돼. 어서 나랑 가자. 최서방은 퍼뜩 어제 오후에 심서방이 찾아왔던 일이 생각났다. 아이고, 저는 절대 빌려 쓰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아. 갖다 쓰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장님이 그렇게 얘기할 리가 있냐? 너 이놈, 너는 이웃 간에 장님을 돌보는 것은 둘째치고 평소에도 적잖이 해코지를 했을 놈이요. 당장에 가자.
최서방이 그런 일 없다고 얘기만 할 것 같으면 포졸 둘이 몽둥이를 들고 때리고 발로 차니 최서방은 할 수 없이 관아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관아에 도착한 최서방은 원님 앞에 꿇어 앉혀졌다. 네가 최서방이냐? 네, 그렇습니다. 너는 작년 섣달 28의 날 심서방에 돈 500냥을 갖다 쓴 일이 있느냐?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거짓을 고하느냐? 원님이 노하여 눈을 부라리는데 예전에는 쇠존매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태영에 쓰이던 형구로 숫소의 생식기를 말려 만든 것이었다. 포졸이 쇠존매로 최서방의 등허리를 냅다 때리니 최서방은 양쪽 눈이 쑥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이 벼락같이 밀려왔다.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하려니 매 맞아 죽을 것 같았다. 도저히 2번을 맞고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 포졸이 다시 1번 더 때리려고 하니 최서방은 다급히 말했다. 아이고 500냥 제가 갖다 썼어요. 썼다고요. 너 이놈 진작 바른 대로 고할 것이지. 장님이 거짓말할 리가 있겠느냐? 내 이 나쁜 놈 같으니. 이웃에 살면서 장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돈을 500냥이나 갖다 쓰고서 안 갖다 썼다고? 나쁜 놈 같으니. 원님이 불호령을 내리니 옆에서 포졸이 쇠존매로 1번 더 때리려고 하였다. 아이고 제가 갖다 썼습니다. 제발 그만 때리십시오. 원님이 포졸을 물리며 말했다. 너 이놈 괘씸한 놈. 심서방에게 그 차용증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저걸 싸고 묻고 또 싸고 또 묻고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있더구나. 내 놈을 그냥 놔둬선 안 될 것이고 며칠간 하옥하여 고생을 좀 시켜야겠다. 그 말을 듣고 심서방이 말했다. 사또, 저는 돈만 받으면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마을에 사는 이웃 간에 최서방이 감옥 신세까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손 대대로 서로 원수지는 일일 것입니다. 원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최서방을 심하게 벌하면 앞이 안 보이는 심서방이 동네에서 불안해하며 살 것이며 두 지방 간에 자손 대대로 척을 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원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그래, 좋다. 그렇다면 최서방 내 놈은 심서방의 돈을 언제까지 상환하겠느냐? 예 사또? 돈 액수가 적지 않아서 하루 이틀 안에 마련할 수는 없으니 한 달의 시간을 주시면 제 재산을 처분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럼 여기다 각서를 쓰거라. 사또는 최서방의 각서를 받아 심서방에게 주며 말했다. 심서방은 이 각서를 받아 잘 간직하고 최서방이 한 달 내로 돈 500냥을 갚도록 약속했으니 그만 돌아가도록 하거라. 또한 심서방을 최서방 내가 마을까지 잘 데리고 가거라. 만약 오늘 일로 심서방에게 사고가 생기거나 불안해하며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최서방 너를 오늘 일까지 합해서 가중처벌하여 크게 벌하도록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입죠. 최서방은 혼자 다닐 때보다 곱절은 더 시간을 들여 심서방을 잘 보살펴 마을로 함께 돌아왔다. 최서방이 말했다. 농조해 놓은 게 있으니 같이 가서 한 잔씩 듭시다. 부탁할 것도 있으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리하여 술을 먹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최서방이 말했다. 그나저나 갚기로 한 돈을 한 번에 몽땅 갚을 것 같으면 우리 집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을 텐데 이것을 어쩌면 좋습니까? 기한을 좀 늘려주거나 물건으로 좀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만 잘 살고 자네가 그리 쫄딱 망하는 건 나도 원하지 않네. 그러니 내 논하고 마주 붙어 있는 논 뱃마직이 있자는가? 그것만 나를 주게. 그러면 나는 더 이상의 것은 바라지 않겠네. 그냥 그걸로 퉁치고 마세. 심서방의 제안을 최서방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500냥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동안 심서방을 골탕 먹인 일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신에게 돌아올 줄 어찌 알았겠는가. 그동안 미안했소. 앞으로 혹시 내가 도울 일 있거든 언제든 말씀하시오. 최서방은 자신의 죄를 탓하며 순순히 심서방에게 논문서를 넘겨주었다. 이 정도면 최서방도 천성이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적당히 나누면서 살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세상 인심이 매우 사납고 도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으로 눈뜨고 코 베어갈 인심이라는 옛말이 있다. 최서방은 심서방에게 사나운 인심을 부려 이웃에 살면서도 자기 욕심만 챙긴 탓에 결국 화가 난 눈먼 심서방이 착한 이웃 옥순이의 도움으로 눈뜬 최서방을 상대로 코 베어가듯 논을 빼앗아 간 것이다. 논을 잃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최서방은 이후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서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